네, 이번 시간엔 그 재결 신청 청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재결 신청 청구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강의를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 쟁점들하고 재미난 얘기들 이렇게 해서 판례 해설들을 해드리는데 이게 또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만 켜놓고 제가 이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영상 강의 그 진도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라도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양보다 이제 질적인 측면을 제가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을 정도 시간 동안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내실 있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결 신청 청구 거부 관련돼서는 이제 두 번째 판례에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전의 판례가 이게 뭐냐면은 재결 신청 청구라는 게요. 이게 이제 사업 인정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사업 인정이 있고 사업 인정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물건 조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은 다시 이제 재결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요 사이에죠. 요 사이인데 사업 인정받고 이거는 뭐 생략할 수가 있고 이것도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결 신청 청구라 그래서 재결 신청권은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데 재결 신청 청구권은 피수용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피수용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관계인을 얘기합니다. 관계인은 소유권 이해 권리자라 우리가 이제 관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재결 신청 청구를 했을 때 과거에는 이를 거부하게 되면은 이게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도 이를 소구할 수 없다. 뭐 이런 종류의 판례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판례가 있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하면 일종의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로건설 사업건인데요. 아산 천안 간 도로건설 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이게 그 판례는 이제 2011도 2309 판례는 바로 이제 도로 사건이었고요. 요 판례는 그 2018도 5786 요 판례는 수자원공사 사건이었어요. 수자원공사.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는 판례죠. 2011도 2309 판례는 요거는 도로 하면서 지작물을 제외하던 그래서 보상 제외 처분은 위법하다. 일종의 이제 재결 신청 청구 거부와 관련된 그런 이제 판례고 요 그 수자원공사 이 판례는 이 수자원공사 관련 판례는 요거는 그 일종의 그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했을 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내용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종전에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소구할 수 없다는 이제 판례가 나오다가 이제 요 판례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 수자원공사의 다른 고등법원 사건에서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요거하고 또 비교해서 하나 볼 판례가 뭐 있냐면은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수자원공사 사건에서는 재결 청구 가능하다, 거부 처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도로공사 사건에서 이것도 가능하다. 요거 이제 두 개 가능하다. 재결 청구 거부는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우리가
항고 소송에는 취소 소송하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법 사건에서는 이게 수용재결 신청 청구 거부 처분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또 나와 있어요. 그거는 교재 39페이지에 있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지작물 보상 제외 도로 사건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법원 수정공사 사건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보호법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례가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로 생각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의 수용제에서 재결실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온 경우에는 결국은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전혀 그 수용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 그러니까 수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 인정 받아서 협의하고 그쵸? 수용재결 들어가는 그 과정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사자가 협의해서 보상금 받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수용자 입장에서 이제 재결 청구 거부해서 거부 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논리가 된 거죠. 그래서 거부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다음에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항고 소송, 그러니까 취소 소송으로 그 재결실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재결실 청구 거부 관련돼서는 과거의 판례와 다르게 전향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주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피수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만 재결 신청을 하는데 피수용자는 지금 재결 신청 청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토지보상법 30조에 규정된 건데 법령에서만 보면 피수용자가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억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37페이지 판례에 보면은 요게 과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그 소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죠. 37페이지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38페이지에 여기서는 고등법원 사건에서 재결전 청구 거부 취소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있는 문화재보호법상 재결신청 거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한 바 없기 때문에 요거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의 유형이 시리즈로 이렇게 판례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1페이지에 있는 이 판례는요.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이제 사업인정의 성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사업인정은 특징적으로 사업인정이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보상 투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업인정 고시한 날로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그 과거에는 이제 농작물별로 이제 보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합, 장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이 높죠. 보상금이 높아요. 그래서 배추가 있으면 배추 싹 다 뽑아버리고 그 위에다가 장미하고 백합을 심는 거죠. 그래서 내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다 그러면 오늘 밤에 그걸 싹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싹 다 뽑아가지고 장미하고 백합을 트럭으로 사다가 그날 밤에
거기다가 쪼르르미 심는 거죠. 심어가지고 그래서 백합장미 이제 그런 걸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 수장공사 사건 중에서 그 동탄 크리신티라고 있어요. 이제 그거 제가 이제 그 보상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동탄 크리신티가 그게 이제 바닷가에 있어요. 그죠? 바닷가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양봉 같은 경우도 한 20군 이상 되면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특이하게 이제 양계동 꽃동네에서는 양봉하면 뭐 그 꽃동네니까 이제 뭐 하우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보상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해주잖아요. 이제 저 벌들도 많이 날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양봉 같은 것도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수자공사에서 하는 이제 동탄 그린시티는 그거는 이제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렇죠? 서해 앞바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 그 바닷바람에 그게 벌이 날라들을까요? 안 날라들죠. 그렇죠? 그래서 양봉 그 제가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양봉을 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양재동 꽃동네에서 재미를 보셨나 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동탄 그린시티에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역학적으로 그 바닷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양봉이. 그죠? 그게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랑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벌이 거기는 안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상 투기로 입건돼가지고 국립호텔에 갔다가 아주 참 웃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보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은 그 의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데 보면은 사업인정 고시가 이제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이제 나무도가 심고 뭐 지작물 뭐 비닐하우스 막 하고 최근 판례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되게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만을 받을 목적으로 아직 사업인정 고시 물론 되면은 토지 보전 의무가 있어서 보상이 되질 않는데 그게 이제 보상 계획 공고만 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인정 관련된 그 효력이 관련된 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2019도 47629 판결이 이제 그런 사업인정 고시의 어떤 효력의 중요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판례 내용도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에다가 넣은 것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된 건 뭐냐면 그 공익사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공익성 검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성 협의. 이제 종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종전에는 그냥 그 공익성 협의 내용이 없었고 그냥 이제 공익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그 뭐 사업인정 의제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진행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문제점으로 발생한 거죠. 문제점으로 발생을 해서 안 되겠다. 이제 공익성이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공익성이 없는 사업들을 막 사람 막 추진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공익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익의 필요성, 수용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논의가 많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익성 검토 관련된 이런 규정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상당 부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를 내리면은 저거 하니까 제가 이걸 이제 여기서 좀 내용을 저 추가적으로 제가 중토의 자료든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공익성 검토 그 부분을 여기 여러분들 파일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할 토지 중에서 사용 재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수용 재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 재결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용 재결을 한다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그 특수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수용 재결만 명확하게 할 게 아니라 사용 재결도 위치,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그다음에 사용의 개시일, 사용 방법,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을 특정해야 된다. 판례 53페이지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용 재결도. 과거에 제가 이제 사용 재결을 받으러 간 적이 하나 있었어요. 사용 재결에서 이제 소유자 추천 관련된 사용 재결을 이제 받으러 가고 있는데 그 1제곱미터 사용 재결. 근데 그 1제곱미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뭐 1제곱미터 사용 재결 해봐야 뭐 2,0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과거에 그 1제곱미터 이제 동의서가 필요한 거죠. 소유자 추천해서 뭐 평가하고 그러는데 1제곱미터가 사용 재결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소유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평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이 대장장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제가 그게 이제 하남 쪽에 있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1제곱미터 동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 번 이제 새벽같이 찾아뵀었죠. 굉장히 그 부지런하다. 야, 진짜 그 1제곱미터 동의를 받으려고 참 당신도 고생 많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갔나요? 일주일 갔는데 야, 그 사람이 집념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동의서를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그 사용 그 재결 뭐 그 보상 평가 금액 얼마 안 되는데 되게 저게 생기더라고. 집념이 생기더라고요. 와, 이거 내가 이거 끝까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뭐 돈이 되는 것도 있고 돈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집념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집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살다 보니까 또 의미 있는 그런 그 내용일 수도 있고요. 판결 요지 보시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53페이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 방법, 기간을 재결 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 방법, 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송전선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에 포함되어야 된다. 포함되면서 주거용 건축물 제공돼야 된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지금 보상법규 공부를 하니까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하시면요, 이 뜨잖아요. 이게 우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익사업 하시면 이게 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네요. 2021년 7월 6일 날 이제서 공익사업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해양 산업 클러스터 개발 사업을 추가했다. 그죠? 공공사업에 지금 공공사업에 이제 이런 내용을 추가를 했죠. 이런 공공사업에 이게 4조에 보면은요 별표가 있습니다. 4조 여기 별표
공익사업에 약 110개 법률이 있는데요. 이 지금 110개에다 하나 더 추가됐죠. 추가됐고 여기 111번 해서 여기 하나 이제 해양 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하나 이제 추가됐고, 공공주택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주택 개발, 그쵸? 공공주택 개발 관련된 사업도 추가됐습니다. 여기다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 그죠? 이게 이제 하나 이제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법 조문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시면 예정, 우리가 이제 바뀌는 법, 그래서 4조의 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면서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대책은 이제 78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주대책을 이제 받으려면 바로 이러한 그 공익사업에 포함되면서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게 판례라고 안 하고요, 결정문이라고 그러죠. 헌법재판소도 여러분들 주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많이 안 들어가시니까, 그러면 이제 사건 번호 2017 다, 지금 우리 현재 보고 있는 게 이게 다가 민사 사건이죠. 다가 민사 사건이고요. 두가 행정 사건, 도가 형사 사건, 이렇습니다. 다가 27 8668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걸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대법원 판례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판례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례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 들어가셔서요, 판례 검색, 그죠? 여기다가 그러면 89-214 그러면은 사건 번호 치면요,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 옆에 치면은 이게 이제 아래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열어보시면은 이제 89-214 이제 이렇게 결정문이라고 그러죠. 판례는 뭐 우리가 이게 이제 뭐 판시상, 판결로지 이런 건 똑같은데,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죠? 판례, 대법원 판례는 이제 판례라고, 왜 그렇게 하는가 뭐 했더니 좀 뭐 이제 헌법재판소 그 서기관한테 여쭤봤어요. 했더니 뭐 좀 대법원하고 좀 차이를 뭐 두려고 하지 않았나, 뭐 그런 말씀도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내용들에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57페이지에 있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6번째 또 판례를 보도록 하죠.